자, 이번에는 이제 그 전공 B 관련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문제 보세요. 예. 자, 여기 보면 가로 안에 기역에 들어갈 도시명을 쓰고 가로 안에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는 이제 1970년대 이후 세계 환경운동의 의제는 반핵운동, 환경오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기후위기 등으로 확대됐다. 1979년에 미국의 스리마일 성가, 1980년에 소련의 먼모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 사고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자, 여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체르노빌이죠. 요거는 기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쓸 만한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리고 난을 보면 자, 1992년 니우대 자유도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 그러니까 니우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그러니까 인류는 기획에 들어갈 것, 니은에 들어갈 건지 뭐냐, 뭐뭐의 논의에서 이건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튀었나? 예.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뭐 개발, 지속 가능 개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요거는 이 미래인 교과서나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니우회담에 있는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요거는 좀 교과서를 이제 보신 분들이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와 나는 현대사 관련된 부분이에요. 서양 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 역사도 되지만 일반 사회 관련된 문제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 읽을 때 그 현대사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세계사 책에서 그 보통 정치사나 경제사만 읽고 사회사 넘어가면 사회문화사 너무 건너뛰잖아. 안 읽잖아. 예. 근데 이제 이것까지 이런 문제 나오니까 그 현대 사회 문화 관련된 교과서 내용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 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나 같은 문제들은 좀 교과서를 숙독하지 않은 이상, 숙지하지 않은 이상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자, 하여튼 교과서 읽을 때 현대사회까지 읽어보다 현대사회나 문화 관련된 내용까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 보니까. 자, 그다음 2번은 문제가 쉽죠. 2번은 조선학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학 운동은 예전에 두 번이나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학 운동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일제 강점기 때 정양훈 선생 있죠. 정양훈의 그 문집이 되게 많죠, 책을. 그래서 그걸 문집을 묶어서 하나의 이제 뭐냐면 출판물을 냈어. 그게 이제 뭐냐면 니은의 이제 그 들어갈 출판물이 젖을 모아서 편찬한 출판물이 여유당 정서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후기 때 시락이라는 어떤 개념이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조선화 운동의 어떤 계기가 됐던 어떤 사건이죠. 사건이라보다는 어떤 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쉽다.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이었고, 교과서만 잘 읽어가도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요. 자, 3번을 보면 다음은 박 교사가 이제 중학교 역사 수업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준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박 교사가 15년 개정 교육 과정, 사회과 교육 과정인데 여기에서 간간히 이제 독립된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문제를 지문이나 이렇게 이제 예시문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책임이 성취 기준해 가지고 있고 내용책의 성취 기준, 문명의 발생 및 고대 세계 형성 해갖고 있는데 좀 약간 이제 문제 지문이 참신한 것 같아. 이런 것들 이제 됐으니까 저도 한번 내보려고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박교사의 수업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교사의 수업 후 성취 기록이 있어요. 그럼 문제 풀면서 이제 보죠. 자, 역사적 사실 이해 측면에서 이게 단서를 달았죠. 이게 단서. 단서보다 조건이죠. 예, 조건. 예, 조건을 달았죠. 그래서 가로 안에 기억의 학습의 장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이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뭐냐? 개념이죠. 그래서 개념 학습을 적용해야겠군요. 이렇게 해서 사대 문명 관련된 인데
공통된 요소라는 것은 이제 개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의 공통된 요소를 축출해서 만든 것이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때 개념 학습의 장점 한 가지 쓰는데 요때 조건을 달았죠. 제한을 뒀잖아요. 사실 이해 측면에서 됐어요. 그래서 개념 학습의 장점 중에 사실 이해 측면에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특징을 제시하여 사물의 사건을 가져낼 수 있게 한다. 자, 여러 특수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통합하는 데도 유용하다. 예. 그다음 다양한 범위에 거쳐 분리되어 있는 개별 정보들을 그 일정한 범주로 묶어주는 역할함으로써 사물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을 개별적 역사적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역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상물에 대한 인식을 단순화시켜 복잡한 특성과 측면을 지닌 역사의 다양한 형상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실 이해 측면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되는데 요건 녹색책에 있죠. 이 녹색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는 그냥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역교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데서 거의 대부분 나와요. 예. 역교훈은 거의 90%가 나온다면 80%, 90%. 예. 그래서 나오는 곳을 기출 주제 뽑아가지고 암기해 두세요. 계속 암기해 갖고 써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이야. 예.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 가로 안에 니은의 공통된 용어를 써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의 공통된 용어 보면 그 모든 별 구성하고 활동지를 배포하고 모든 별 전형적인 사례 비교를 통해서 뭐를 도출한다. 예, 속성이죠, 속성. 예, 속성. 그 공통 속성을 이제 찾아서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사례 비교를 통해서 속성을 이제 도출한다. 보통 이제 외연적적인 사례, 그 내연적 내포적이면 속성. 이 개념의 두 가지 요소잖아요. 요게 예전에도 기출에 문제 나왔고, 요것도 뭐 기출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조직을 넘어가서 가로 안에 디귿에 공통된 들어간 내용을 쓰고 용어를 쓰고 디귿 중심한 방식의 장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게 이제 디귿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문화권이죠. 문화권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지금 15년 개정교육과정에도 세계사나 이런 것들 문화권 내용이 조직되어 있죠. 예, 문화권. 그럼 문화권 내용 조직 관련된 장점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파란 책에 녹색 책에 있는 내용 쓰시면 되겠죠.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 돼요. 국가 민족별로 분산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역사를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고는 과정에서 학생들 역사적 사고를 신청한다. 암기해 두셔야죠. 그 문화권 내용 조직 방법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15년 개정에서도 거기 이제 세계사 그 관련된 내용에서 나와 있어. 성격이나 뭐 이런데. 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4번은 일본사 관련된 문제. 일본사와 한국사가 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사 문제를 잘 안 내는데 가끔씩 좀 언급할 때는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한중일과 관련된 일본사 문제를 좀 내요. 네, 단독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일본 문제 안 냈다가 그식으로 냈다가 요번에는 단독 문제 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가 일본사 관련된 문제죠. 일본 현대사. 그래서 보통 전후 일본 현대사는 그냥 공부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요걸 보니까 이제 공부를 다 해야 될 것 같아. 예, 요거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이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냈어요. 요거는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교과서도 꼭 공부를 해두시는데 특히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를 이제 강독할 때 읽으실 때 정근대사보다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되게 정근대사가 아니라 근현대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현대사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특히 한중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음 절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요 관련된
조약 내용인데 이 조약 내용은 이제 어디 있냐면 서울부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이 관련돼 있죠. 그래서 기획의 이제 조약 명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통상 그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라고 불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만 써도 그냥 맞힐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국가의 어떤 평화조약 내용은 출제 교수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 이거는. 예. 자, 그다음에 가로 안에 기획에 들어갈 조약 명칭 아까 좀 얘기했죠. 아이고. 그다음 밑줄지 니은이 일본에 어떻게 하려는지 쓰시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한 일체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좋은 말 같죠? 이제 한국을 독립 인정해 준단 말이잖아. 근데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한국의 국토 범위가 나오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여기 뭐가 빠졌죠? 예, 독도는 우리 땅. 예, 독도가 빠졌죠. 예, 그 일본을 안는 거죠. 일본은 독도를 나중에 자기 땅을 우기려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걸 이제 그 동아시아 교과서 미래인 교과서에 있죠.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 나중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불법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데 활용했다.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 미래인 교과서에 있어요. 읽어보시면 독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추신 디귿에 근거해요. 디귿 청구권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했던 예전에 식민지 국가들이나 일본에 지배받던 식민지 국가나 그다음 침략을 받던 국가들에게 청구권을 일본한테 행사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때 한일회담을 체결된 대일 청구권 관련된 협정 내용을 쓰시오. 요거는 한일 협정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예, 두 번이 나왔어. 예, 그래서 그거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에도 냈어요. 관련된 문제를. 자, 그럼 보면 이건 제가 예시 답안이지만 뭐 대충 요 정도 해가지고 답안이 설정될 것 같아요. 내용 보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 자금 또는 독립축하금으로 배상금이 아니야. 배상금 쓰면 안 돼요. 일본은 한국의 35년 동안의 지배를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죠. 비록 도덕적 문제가 있지만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이 아니죠. 그래서 무상공유와 정부 차관을 받았다. 무상 차관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무상과 차관은 안 맞죠. 서로. 근데 구체적으로 무상공유는 3억, 유상차관 2억, 민간차관 1억인데 뭐 요 정도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무상공유와 뭐 정부 차관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구권 관련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일본 애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개인이 받은 이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는 정부를 통해서 했으니까 요 협정을 통해서 정부한테 한국 정부한테 줬으니까 한국 정부가 상대해라. 요런 이제 취지죠.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가 됐는데 개인의 어떤 청구권 행사를 아예 막았다. 그래서 이제 하도 요즘에 이제 강제 노동이나 노역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조약 때문이야. 예. 자, 그 다음에 미주지 니은에 포함된 이유를 미국이 연합군을 대표한 조약을 체결 추진 목표와 관련되어 서술하시오. 자, 연합군의 모든 배상 청구권, 그다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 생겨난 연합군 및 행동으로 생겨난 연합군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전쟁 수행 과정에서 법 점령에 대한 직접적 군사적 비용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예. 그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주로 전쟁을 하고 싸웠으니까 미국이 이런 거 다 포기하겠다. 우리가 이제 보통 베르사유 조약 때 이제 패전국들이 전순국한테 냈던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거 다 포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왜 그 미국이 왜 포기했냐? 세상에 공짜가 없죠. 주고받는 게 있겠죠. 일본한테 너무 가혹하게 할 경우에는 일본이 나중에 독립할 게 반미로 이렇게 돌아설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일본 너무 힘이 약하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균형에 파괴를 일으킬 수 있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소련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등장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패권을 미국이 아니라 공산권을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돼.
그래서 1번은 어느 정도 살려놔야 돼. 부강을 시켜놓고 그 위해서는 그런 것들 포기한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일본을 빨리 독립시켜서 미국의 어떤 통치 파트너, 그러니까 세계 전략의 어떤 그 파트너로서 삼기 위한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중국과 소련의 공산권부터 어떤 그 막대한 방공기지 역할을 하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예 보면 이것도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죠. 그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소련 영향력이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방공기지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에 안 나와 있어요. 기출에 안 나온 문제인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뭐냐면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죠. 동아시아 교과서만 잘 읽으시면 풀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교과서나 우리가 보통 통칭 기본서 있죠. 서계, 한의중 이렇게 동계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 뭐 어려운 책 읽는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제가 보면 답답한 게 어려운 책을 계속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시대사 총서를 읽거나 아니면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 시민책 같은 그런 책을 읽고 푸시는 그 공부하신 분인데 그러면 또 떨어져요. 예, 그래서 뭔가 그 어려운 책을 읽으면 뭔가 간지나고 자기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시험은 많이 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나 교과서 읽을 때 항상 기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나온 근거를 찾고 가성비를 생각해서 푸세요. 가성비는 시성비죠. 시간 대비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냐. 이걸 생각을 해갖고 푸셔야 돼.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그 23년 설명회 강의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제 그 역경과 관련된 문제죠. 요거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연령 지체설이나 뭐 현재 가치,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최 교수하고 이제 강 교사의 문제 다 얘기 나눈 그 대화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 볼게요. 밑줄친 기획의 내용을 서술할까? 기획은 학문적 측면에서 교육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포용성이 있다는 내용이 교육적 가치가 더 높다 그런다. 중요성의 원칙 중에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요거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제가 모의고사에도 문제 냈어요. 요걸. 그래서 요걸 강조할 때 문제점. 네. 요 현재의 가치를 너무 강조할 때 문제점. 요건데 요건 녹색책이 있죠. 파란책에도 있고. 자칫 실용적 역사관에 빠져서 역사적 사실의 선택과 해석의 기준은 오로지 목적에 대한 접합성을 찾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일본의 한국사관이나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고구려 바다를 자기 역사를 우기면서 요번에 이제 한국도 자기 거라고 우기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하여튼 그 관련된 자료들만 뽑아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와 고구려와 발해가 독재적 국가였다는 그 자료는 다 배제한 채 자기의 구미에 맞는 정보들만 사전으로 모아갖고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건 현지와 관계없이 역사성 자체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의 가치의 문제점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교사가 니은과 같은 답한 이유를 한림의 연구 결과에 근거를 쓰시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의미 있는 추론을 통해서 서로 분석과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지금 뭐예요? 조건을 준 거죠. 조건을. 예.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한림의 연구 결과를 찾아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쓸 때 연령 지체수의 내용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연령 지체에서의 내용을 좀 쓰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잘 읽어보시면 조건에 중학생들이 의미 있는 추론을 통해서 사료 분석해서 어렵다고 하죠. 그럼 중학생이 들어왔으니까 중학생 입장에서 써야 되겠죠. 연령 지체설이 왜 되는지 학습자 입장에 써야 될 거야. 그래서 할렘의 연구는 연령 지체설이지만 연령 지체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령 지체설가 안 되는 그 이유도 있어요. 이것도 할렘의 연구 결과야. 예, 남색책이 있죠. 예. 그 할렘의 연구 결과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할렘의 연구 결과 중에 연령 지체수의 이유를 쓰셔야 되겠어요. 예. 할렘의 연구 결과 중에 그래서 항상 읽어볼 때 조건을 잘 읽어보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내용은 남색책에 있죠. 그래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역사적 사고 대상이 과거여서 직접적 경험할 수 없고 과거의 증거를 기반으로 재생된 것이어서 학생들의 어려운 과제이다. 역사적 사건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개념은 언어로 표현됐는데 그것은 추상적 어휘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역사학습에 관련된 증거는 성인의 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연령 지지술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이유를 쓰는 것이 오히려 답이 부합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추진 디귿의 명칭을 쓰고 디귿의 명칭은 일반적인 사고 발전 과정에서 모든 교과에 적용되지 않으며 교과별 특수한 어떤 사고 방식이 있다. 요건 뭐 쉽죠. 영역 고유인지론. 뭐 예전에도 문제 나왔고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이걸요. 예. 근데 어떤 분은 멍청하게 연고론 이렇게 쓰면 틀리죠. 예. 영일론 이렇게 쓰지 말고 정확한 명칭을 써야 돼요. 예. 자, 연고론이 뭐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불렸던 명칭들이고 여기에서는 정확한 플레임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영역 고유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관련된 내용에 구상주의가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그래서 그 정도와 수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니은의 영향이 컸다. 그 니은의 영향을 뭐라고 써야 되냐? 이 단어가 뭐냐? 요거는 도식, 스키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행지식, 또 이제 사전지식이라고 또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스키마는 지식의 양적인 누적이 아니에요. 네. 양적 누적을 바탕으로 질적인 재구 구조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주제. 예. 그래서 스키마는 연구론이든 영일론이든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개념 자체가.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최 교사가 요 스키마의 역할은 스키마의 맥락은 요게 앞에서 지금 연고론이 나왔기 때문에 연고론 관련된 거야. 연고론의 스키마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와 비슷한 개념은 뭐 대본 지식도 이제 약간 해석 여하에 따라서 뭐 최종 근거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분이 관련 내용 영역 지식이라고 했어요. 파란 책에 있나요? 그게? 근데 요거는 좀 안 맞는 같을 것 같아요. 이 답은 왜 관련 내용 영역 지식이 왜 틀리냐면 관련 내용 영역 지식 해버리면 역사와 관련된 내용 지식과 이런 거 다 관련된 거야. 역사적 관련 내용도 있지만 관련 내용이니까 영어도 들어갈 수 있고 원서 해석하면 영어도 해야 되겠죠. 뭐 한문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학 지식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과학도 있고. 근데 여기 앞에서 보면 일반적 사고 발달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연구원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까지 다 들어가. 너무 포괄적이야. 관련 내용 지식하면. 예. 그래서 도식이나 선행 지식,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답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도식하고 선행 지식이 다르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요거 기본서 보세요. 기본서. 예. 도식과 선행 지식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예. 왜 그런 없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만 잘 하신다고 해서 답이 아니죠. 예. 그 뭐냐면 개론서, 기본서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채점할 때 어떤 그 뭐냐면 설명이라든지 주관적인 해석은 중요하지 않아. 근거할 때 근거가 있어야 돼. 제가 아까 전 근거주의가 강조하던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해야지 자기의 주관적 해석과 뭐 설명을 바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도식과 선행지식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전지식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다. 그거는 그 기본서에 있어요. 제가 그 기본서에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죠. 6번. 자, 6번은 후한 시대 때 한간의 폐, 명나라 때 한간의 폐 관련된 거야. 한간들이 이제 각 왕조의 폐해가 많이 일으켰죠. 한간들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후한 관련된 한간 폐해는 뭐 많이 이제 여러분들 동계 읽으면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관련된 내용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한 문제 풀어보죠. 다음 자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한제 연이 6년에 주목은 원래 원못을 매우 미워했는데 이렇게 있죠. 기획에 공통되게 들어갈 것은 한간이죠. 이렇게 쭉 있고 만령이니까 명나라 때 이제 한간이었던 성룡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가도안의 기획의 공통된 용어는 한간이고, 자 가의 기획의 권력을 장악한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동계에 있죠. 동계. 여기 이제 동계를 보면 그 한무제 아니다. 네. 후한에 강무제 때 한간부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계에 한간부가 설치돼서 한간이 권력을 장악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일 거야 아마.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유사담하고 그때 이제 한제 부분 때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약간 답이 좀 안 맞고 제 생각에는 동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요게 답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그다음 이렇게 있고 가가 기획에 밑줄친 니은의 무리를 탄압한 사건을 쓰시오. 기획이 이제 한간이 청순지사, 청류세력이죠. 청류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탄압했던 사건. 이건 두 번에 일어난 당고의 금이죠. 당고의 금. 네, 당고. 금고형에 처하는 형인데 금고형은 지금은 일종의 옥살이하는 거죠. 일종의 자유를 박탈해갖고 그 감옥소에서 노동을 하면 징역형이 되는 거고 노동하지 않으면 금고형이 되는데 이런 의미의 금고가 아니라 이때는 과거 시험을 금지하는 것을 금고형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지식이나 사대부들에게 과거 시험을 금지시키는 건데 뭐 우리나라도 있었죠. 서울금고법이라는 게 있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울에게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 이런 의미에서 금고용을 처했다. 그래서 당고의 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줄진 디귿이 익힌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소욕을 냈다. 이 송룡이라는 이민이 이제 그 당시 상세나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강남에 갔다 소주 지역에 갔다가 그때 이제 직공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이제 뭐냐 직용의 변이죠. 이 직용의 병은 교과서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서에도 있고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 기출에. 예, 이 기출.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 예. 그 03년 공사 기출인가? 그때 한번 나왔어요. 예문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8번은 기타사와 서양 중세사를 맞장뽕 시켰어. 예. 이게 서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계에 보면 이제 서양사 내용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뭐냐면 그 중동사 관련된 내용도 같이 끼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사 공부하실 때 교과서도 보셔야 되겠지만 요 서계에 있는 내용도 좀 보세요. 같이. 자, 다음 답을 볼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자, 예언자 그 뭐냐면 그 헐족은 서기 8세기 중엽에 기획 왕조를 세워 천도했다. 이 왕조가 유명한 칼리프 알라시드 하루 알라시드의 천인야의 주인공이 하나이며 그 칼리프 그러니까 이 왕조의 가장 유명한 칼리프 하루 알라시드는 천인야의 주인공이 하나이며 그의 통치기에 의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과 예술이 꼽혔다. 자, 여기가 이제 8세기 중엽에 세워진 나라니까 어떤 나라예요? 여기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 쓰시면 되고 그 아바스 왕조 지배계층의 구성을 집정하죠. 옴미야드 왕조,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죠. 요즘에는 우마이야 왕조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우마이야 왕조는 주로 아랍인들이 지배계층이었죠. 예, 아랍인 중에서도 시아 계통의 아랍인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비아랍인들, 주로 페르시아인들과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이 불만을 갖게 됐어. 그래서 그때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쳐부시고 나서 뭐냐면 이때 이제 이슬람을 믿으면 모든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페르시아인들도 지배계층을 많이 편입시켰죠.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는 수니파 왕조지만 시아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시아파들을 많이 등용을 했죠.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반을 교과서나 서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을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어디 있어? 제가 7번 문제를 잠깐 빼놓고 있네요. 아, 여기 있네. 7번 문제 나중에 풀게요. 8번 건너뛰었네. 얘가 여기 꼽사에 끼어갖고 구석되어 있으니까 못 봤어, 제가. 하여튼 8번 문제 풀게요, 일단. 자, 우미야조 왕조의 아이고, 치우고. 자, 우미야 왕조에서는 아랍인이 지배계층의 주된 중심이었으나 아바스 왕조는 모든 이슬람교도의 평등을 내세워서 아랍인과 함께 비아랍인도 지배계층을 구성했다. 이렇게 있고요. 예. 그 아바스 왕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특히 이제 바그다드와 중심을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 예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자, 이 시기 때 이제 유럽 사항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자, 가로 안에 니은의 공통적 들어갈 명칭을 쓰고 밑줄 친 그 디귿의 내용을 그 종교세력과 연관지어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니은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 성상 파괴령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성상숭배 금지령이 아니라 성상 파괴령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예, 성상숭배 금지, 성상 파괴 칙령 등등 번역에 따라 다른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 서양사는 그 한자어처럼 이렇게 한국사나 중국사처럼 한자는 표준어이 없기 때문에 번역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게 용어만 써야지만 맞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상숭배 금지, 성상 파괴령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참고로 성상숭배 금지령은 그 요번에 나왔던 평가책 예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상숭배 금지는 쓰면 틀리다. 그런 이제 지통통신이 있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지통을 못 믿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게 검증할 수도 없잖아요. 검증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역사는 팩트에 근거를 둬야지 어떤 믿음이나 그런 것들을 근거하면 안 되죠. 자, 하여튼 그러면 성상숭배 금지령을 왜 동로마 제국에서 했냐? 비잔틴 제국에서. 그래서 요때 단서를 뒀죠. 네. 조건을 뒀죠. 종교세력과 연결시켜라. 네. 그 이유가 그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에 비해서 수도원 세력들이 컸어요. 수도원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수도원이 막대한 면세 특권 사법권을 누리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수도원들이 성상숭배를 금지를 반대했던 세력, 이런 성상숭배를 뭐냐면 찬성했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성상숭배를 명목으로 수도원을 탄압하고 그걸 핑계로 해서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이제 그 경제적 능력도 있죠. 뭐 토지 같은 걸 흡수해서 비잔틴 제국을 재정을 그 제국의 큰 연결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수도원은 면세 특권과 사법권을 누리고 있었고 거대한 면적의 토지가 징세 대전에서 착취를 감추게 되었다. 비잔틴 제국의 재정에 타격을 줬고 요걸 만회하기 위해서 비잔틴 제국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물론 이제 종교적 이유도 있죠. 그 당시 이제 등장했던 이슬람 교도들이 그 당시 기독교를 비판해서 너네는 우상 숭배 금지하라고 하지만 성상을 숭배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 체제 경쟁에서 좀 이슬람보다 종교적으로 좀 약간 우위를 확보해서 한 것도 있지만 이런 종교세력 측면에서 이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답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성상 숭배 금지령 관련된 내용도 있죠. 요거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서양 중세사로 나왔지만 서계론도 잘 읽어보면 있어요.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 이제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과 행위학습과 관련된 거야. 행위학습보다는 인문학습. 인문학습. 인증적 학습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기초에 나왔던 주제들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뭐뭐 땡땡 고등학교의
송 교사가 작성 중인 학교 생활 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일부와 이에 대한 교사의 성찰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학생 A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일반적 탐구 절차를 거쳤지만 A 보고서는 피션에 설명한 인증적 사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에서 잘 읽어보세요. 지문을 읽어보세요. 예. 픽셔가 주장한 인증 사고. 그러면 인증적 사고가 피셔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또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피셔에 한정돼서 물어봤어. 피셔가 생각하는 인증사 특징이 뭐냐라는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면 가설적 사고와 기납적 사고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는 거죠. 예. 어떤 분은 이제 그 인증사고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쓰신 분도 있죠. 반증 반 아이고 갑자기 안 나네. 반증 가능성 사고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맞죠.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건 인증적 사고의 전반적 특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조건이 주어졌잖아. 피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그 조건하고 단서를 꼭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봤다고 해서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문제를 보고 답안 근거를 찾으세요. 예.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밑줄치 니은에 해당하는 인문학습 수업 모형의 명칭을 쓰고 여기에도 이제 있는데 고조사에 기록된 원의 항지가 주고받는 문서를 분석하여 공문의 어떤 사항 속에서 왜 개혁을 했는지 추론한다. 그러니까 여기 목적, 상황, 수단이 나오죠. 예. 요거는 이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연결되는데 요거는 인물 결정 그 인물 수업과 관련된 모형은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에요. 이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야. 녹색책. 이거 녹색책 보면 이제 그 인물학습 모형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요 예문과 관련된 내용, 목적, 상황, 수단에 맞춰서 하는 드레이의 합리 설명 이론과 관련된 그 이거는 그 인물학습 모형은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고요. 그리고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의 단서 아래 조건 아래 지금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디귿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이와 같이 수업 모형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 예. 그러니까 인문학습에 전반적으로 유의할 점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조건이 주어지니까 조건에 맞는 행위 결정 분석 모형에 유의점을 쓰셔야 돼. 예. 그래서 답안 내용을 보시면 답안 내용을 보니까 인문학습에 유의점을 쓰신 분도 있대요. 전반적인 유의점. 그 대표적인 게 뭐 인물의 그 행위만 강조하는 게 구조도 같이 봐야 된다. 조건에.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틀리고 요거는 행위 결정 분석 모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녹색지에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 돼요. 찾아갖고. 그러면 이제 보면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할 인문의 행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성향, 행위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 행위 결정에 제한할 수 있는 그 조건과 상황, 행위자의 의도 동기, 행위 결과에 대한 예측될 모든 요소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유의점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그 인문학습의 유의점이 아니라 요걸 쓰셔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인문학습 관련된 내용 예전에 기출문제 좀 나왔죠. 예. 최근에 안 나왔다가 이번에 새롭게 또 나온 거야. 근데 예전에 나왔던 기출 유형은 저 파란 책을 근거로 했는데 최근에 녹색책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녹색책 근거로 해갖고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풀었어? 네, 디귿이고. 자, 밑줄집 니은을 고려해서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미은을 고려해서 학생 역사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갖고 여기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데 여기 전반적 역사신문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녹색책과 파란책에 있는 역사신문 쓰면 안 되고 여기 잘 읽어보시면 조건이 들어가 있죠. 평가 기준 수정에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이 도움이 되었는지, 교육과정에서 역사신문 평가 기준으로서 인물과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지 여부, 땡땡 뭐고 역사 사고 바위 정도, 신문의 형식적 완성도, 신문 기사의 전달력을 찾을 수 있다. 여기 들어갈 것이 뭘까요? 일단은 여기 들어갈 것은 이제
아까 학생들 역사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해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했죠. 요 들어가는 건 역사적 사실의 정확도 여부예요. 그럼 이게 근거가 뭐냐? 근거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거를 찾았어. 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보면 역사신문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역사신문 키워드 해갖고 쫙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몇 개 걸려져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고 추론을 해갖고 이제 근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이제 그 찾았는데 뒤에 있어요. 주 13번에 있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203페이지 내용 보면 역사신문을 만들기 위한 수업에 따른 결과물 평가는 역사신문이 동아시아 각국의 시대 상황이라는 주제에 알맞은 사실을 선택하고 있는 여부, 그다음 사실의 정확도, 역사 상상의 발휘 정도다. 자, 앞부분을 잠깐 보죠. 자, 역사적 사고의 발휘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고려의 여부가 나오죠. 역사 사고력이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 이걸 해석을 하셔야겠죠. 자, 역사적 상상력은 뭐의 하위 범주죠?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의미야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있으면 중간에 비어 있는 게 사실의 정확도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정확도라고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근거해서 딱 이렇게 내진 않았지만 여기 이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출제진이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예전처럼 독립된 2점짜리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나왔고 예전에는 목적, 성격 뭐 이렇게 해갖고 중심 그 키워드를 해갖고 찾는 거 있죠. 평가도 좀 나왔고 근데 이번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왜냐면 왜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아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한번 옆으로 찔러내는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모르죠.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하여튼 교육과정 전반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요. 그 10번 문제를 보죠. 10번 문제. 10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 27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벤트에 응하시려면 두 개 인증번호 쓰셔야 되는데 쓰시면 돼요. 거기 가서. 자, 그 다음에 10번은 한국 고대사 문제인데 너무 쉬워. 예, 그냥 주는 문제야.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또 다음 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개혁에 대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 김웅도의 반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신문왕 초기 때 일어났던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교육제도 개혁 내용을 쓰고 이때 자 교육제도 개혁 내용 신문왕 때 교육과 제도 내용은 국학을 설치했다.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을 쓰시오. 목적도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왕권을 조절할 행정실무 관료의 양성을 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이때 새로 실시된 간인금융제도 급여제도의 내용을 쓰시오 했는데 자 두 가지 이제 한 가지 쓰라고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썼어. 그것도 2점이야. 그럼 뭘 써야 되냐? 일단 관료준을 지급을 했죠. 그다음에 노골 폐지했고 그다음에 세조를 이제 차등 있게 했었죠. 녹봉이죠. 충녕사조라는 세조를 차등 있게 지급을 했다. 그러면 노골 폐지는 들어가냐? 안 들어갈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 노골 폐지가 안 들어갔냐면 여기 단설 조건도 왔잖아. 새로 실시된 간인금융제도. 노골 폐지는 새로 실시된 간인금융제도는 아니죠. 예.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 있지 않고 관료준을 지급하거나 세율을 차등 있게 지급했다 이런 것이 답일 것 같아요. 이게 요 관료전과 이제 세율 지급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도 기출문에 나왔어요. 두 번 정도 나왔어.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요거 틀리신 분들은 좀 약간 이제 합격권에 멀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보면 기본서 내용을 파악하고 기출도 정확히 파악하면서 시험장에 정확하게 그 주어진 조건과 단설포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관련 근거를 자기 생각이 아니라 관련 근거를 찾아서 쓰신 분이야. 예, 그것도 침착하게 쓰시고 실수 안 하시면 합격하신 거야.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요 문제는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요것도 11번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죠. 그냥 주는 문제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일단 이제 그 다음 지대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자, 뭐뭇의 전쟁을 종교적인 조약에 따른 유럽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제 30년 전에 끝난 다음에 맺어진 베스튼팔렌 조약이죠. 요거는 뭐 지도 문제를 애써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문제 지문 읽어보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냥 요거는 지문 작성 방법 안에 답이 내포돼 있어. 요거 기억 관련된 조약 명칭이. 자, 그럼 요때 이 조약을 포함된 종교적 합의 내용을 쓰셔. 그러니까 조약 중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이 주어졌잖아. 뭐와 종교적 합의 내용을 쓰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서계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내용을 좀 보면 아이고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야? 뒤에 있네요. 아, 요거 놓쳤네. 7번을 계속 하려다가 놓치는데 7번 좀 나중에 할게요. 예. 아, 한번 놓치니까 막 진행하다가 정신이 없어. 예. 자, 여기 종교적 합의 내용을 보면요. 자, 칼뱅파가 뉴투파와 카톨릭의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됐다. 예. 교회 재산 소속은 1624년 기준에 삼았다. 예전에 이제 그 슈마카트 전쟁에서 뺏었던 신교도 뺏었던 부교도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그 항제 칙령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파기시키고 1624년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 이후에 이제 맺어진 그 기준을 갖고 신교도한테 다시 돌려준 거예요. 원래 구교도 재산인데 신교도에 돌려줬어. 자, 그 신성 이거는 이제 15년 기준 미래에 있는 내용인데 신성로마 제국의 항제재판소에서 뉴투파와 칼뱅파의 같은 수의 재판관을 두어 재판을 주관했다. 이렇게 있고요. 어떤 분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렇게 쓰시면 오는데 예전에는 집단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잖아요. 아, 종교의 자유보다는 그 통치자가 선택한 종교가 그 당시 누구야? 그 밑에 신민이 따르는 방식이죠. 예. 근데 그 베스턴팔렌 조약도 그 명목상은 그렇게 돼 있어. 예. 통치자가 선택한 종교를 그 신민이 따를 수 있죠. 보기 싫으면 그냥 재산 내놓고 다 다른 데 이주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뭐냐? 개인의 종교 자유는 그거는 조약 자체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예요. 결과 영향에 해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항상 원칙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예가 있죠. 예.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예가 나중에 원칙이 돼. 그 세상 이치가 그렇다. 베스튼팔렌 조약도 마찬가지야. 베스튼팔렌 조약도 어떤 그 예가 있냐면 거기에 이제 그 뭐뭐 년도 정확한 명칭 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1700년 이전에 내가 만약에 그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신교를 선택했는데 내가 구교를 믿고 있다고 하잖아. 구교를 믿고 있으면 비록 신교를 뭐냐면 통치자가 선택했더라도 구교를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예의 조항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1700년 이건 이게 일종의 뭐냐면 기준점이야. 제가 이제 그 정확한 그 연도를 몰라갖고 그 그냥 갖다 붙인 건데 하여튼 1700년 이게 꼭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몇몇 1600 몇인데 하여튼 까먹었어. 하여튼 그 이전이니까 믿었다는 증거는 어떻게 증거를 할까? 자기가 믿었다고 주장하면 뭐 패스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구교나 신교를 믿었다. 그러니까 너네 신교가 구교를 믿든 통치를 믿든 간에 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예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 갖고 어떻게 돼요? 개인의 종교를 인정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계속 믿고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베스튼팔렌 조약에 뭐냐면 적용됐던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 아우구스부르크 하이를 따른다는 그 조항이 사문화돼 버리고 실제 예의 조항이 적용되죠. 내가 몇 년 전 이전부터 이 조항을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통치자가 뭘 믿었든 난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면 증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 영향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본 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개인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 내용이 없다는 거.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풀어보면, 자, 그 기역의 전쟁을 종교적인 조약을 통해 니은 국가가 얻은 정치 권리사. 니은 국가는 이제 여기 비추친 것인데 여기 딱 보시면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를 얻은 정치적 권리는 네덜란드 이미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독립했었죠. 근데 이때 네덜란드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다음 니은 국가의 법학자 네덜란드 법학자가 기획전쟁에서 저수한 국제법 저서에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써. 요거는 11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이거 제가 이제 예전에 뭐그 모의고사에도 문제 냈던 거고. 그래서 국제법 저서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쟁과 평화의 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요걸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국제법에도 자연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30년 전쟁에 참혹한 그런 것을 목격하고 나서 아무리 전쟁이 나도 지킬 건 지키자. 자연법 원칙에 따라서 쓴 책이 그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이에요. 예. 국제법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놓쳤던 7번 문제 볼게요. 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전연의 맹약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회보다 아시아사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속자치 그, 그 저기 속자치통감 관련된 내용인데 속자치통감 관련된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속자치통감이니까 이제 자치통감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책이죠. 그래서 이거는 송나라 때 지어진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 지금 송나라 송 입장에서 쓴 거야. 송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요때 속자치통감에 관련된 그 뭐냐면 그 입장은 송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때 조종은 송이겠죠, 당연히. 송. 그리고 이 니은의 왕조는 이제 뭐냐면 서화죠, 서화. 한문 해석은 제가 여기다 뒤에다 달았어요.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기획과 니은의 이제 왕조는 각각 송과 서하고요. 기획이 가로안에 니은과 맺은 조약의 이름을 쓰시오. 자, 요때 니은에 들어갈 나라는 이제 어떤 나라냐면 거란이죠. 거란. 요죠, 요. 요와 맺어진 것은 이제 전연의 맹약이죠. 전연의 맹약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죠. 여기. 제가 또 모의고사에도 냈던 문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면 그 내용을 쓰고 있으니까 뭐 한의 중에 있는 거나 신동기에 있는 내용들 쓰시면 돼요. 예. 보면 7번에 어디 있어? 자, 송은 권한에게 세패를 지급했다. 형제의 맹을 맺고 송이 형, 요가 동생이죠. 그러니까 송은 명문 챙긴 거고 형은 요는 신뢰를 챙긴 거죠. 국경선 전쟁 상태를 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연운 16주를 인정한다는 거야. 전쟁 전이니까 요나의 연운 16주를 인정했다. 그래서 요의 하북 영유지 연운 16주를 인정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국경선에 무역장이 설치되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맺고 나서 100년 동안 평화기가 지속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송나라의 외교 관계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끝으로 해갖고 이제 23년도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끝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카페 게시판 기출문제 분석 게시판에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북소형 경기도 서브노트 강의가 있을 거예요. 예, 다음 주부터.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강의 게시판에 계속 올려놓고 전체 공개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